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설리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언젠가는 꼭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시간이 좀 흘러서 시의성은 떨어지지만 이런 이야기는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몇 번을 반복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채널에는 아미분들이 많으시니까 방탄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복스에 실린 방탄소년단 분석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는 K-팝을 3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게 1세대, 3대 기획사가 주도하는 2세대, 방탄소년단으로 시작된 3세대, 특히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을 방탄소년단의 등장과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대가 바뀌려면 전 세대의 문제점이 드러나야겠죠. 복스는 2세대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샤이니 종현의 자살이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종현을 비극적 결말로 몰고 간 문제점은 뭘까요? 역시나 복스는 3대 기획사를 비롯한 아이돌을 길러내는 소속사의 폭력적인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방탄소년단 말고 과거의 아이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생활은 엄격하게 규제되고 생활은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계약은 소속사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많았죠. 자, 이제 큰 충격을 준 설리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아역배우 출신이고 FX를 거쳐서 팀에서는 탈퇴했지만 소속은 SM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리를 누군가가 초기에 잘 돌봐줬더라면 단순히 가수나 배우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설리는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 활동을 했습니다. 드라마 데뷔가 11살, FX 데뷔가 15살. 아주 어릴 때부터 악플에 시달렸죠. 일루미나티라든지 타살인이 하는 이야기는 제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설리를 힘들게 한 거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악플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겠습니다. 소속사. 먼저 악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플. 쓰는 사람이 잘못한 게 100번 맞습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면 쓰면 안 되고 썼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쓰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미비하고 처벌을 하기 위한 법체계도 온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악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 된 죄로 연예인은 일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돈을 버니까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연예인에게 사생활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전국의 교통사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연예인에게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많은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모두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견뎌내니까요. 그런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잘 견뎌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전제는 이겁니다. 악플은 결국 있다. 그런데 그걸 잘 견디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견디지 못하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이냐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했던 소속사가 나옵니다. 악플을 비롯한 연예인 멘탈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잘 견디던 견디지 못하던 소속사가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소속사 보세요. 복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엄격한 사생활의 규제와 숙소생활, 나쁜 계약 등으로 어릴 때부터 자아는 심하게 통제되는데 그 상황에서 악플에까지 시달린다?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빅히트 칭찬을 한번 해볼게요. 3세대의 시작이 방탄소년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다를까요? 달방 드라마 촬영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멤버들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각자 배우 이외에 추가적인 역할을 하나씩 맡습니다. 소품 담당, 슬레이트 담당 등등이죠.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멘탈 케어 담당입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멤버 모두가 한 명에게 받는지 각 멤버에게 담당 의사 한 명씩 배정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탄 멤버들은 멘탈 케어, 정신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플로 보세요. 경고합니까? 조용히 자료 수집해서 바로 법적 대응해버리죠. 이런 게 소속사의 역할인 겁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성공을 거두고 그 와중에 악플에 시달리면 멘탈이 온전할 수가 없으니까 소속사 차원에서 관리를 해주고 악플에도 강경하게 대응하고 좋잖아요? 설리가 이러한 관리를 소속사로부터 초창기부터 받아왔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속사가 악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을까요? 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K-팝 2세대의 몰락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규제를 받은 상태에서 기계적인 훈련을 하고 나쁜 계약에 시달립니다.
폭력적인 문화죠. 이로 인해서 당사자, 여기서는 연습생 또는 아이돌, 연예인이 되는데 이 사람은 멘탈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경우에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 없으신가요? 지금부터는 프로듀스 101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형 3사의 방식에 비해 더 폭력적입니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합숙생활을 합니다. 매우 기계적으로 훈련을 하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폭력적이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꿈을 이뤄내는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 놓인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은 뭐겠습니까? 바로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이것만 잘해내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꿈, 나도 데뷔할 수 있다는 희망이죠. 그런데 이번 사건 보셨죠? 프로듀스 101은 앞서 말씀드린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꿈을 이뤄내는 동화 같은 스토리로 성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었던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빨아먹고 성장한 것이었죠. 심지어 그냥 빨아먹기만 했습니까? 아주 악독하게 유린했습니다. 연습생들의 꿈과 희망만 유리했습니까? 그들을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농락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주범이 PD와 방송사뿐입니까? 소속사도 포함되어 있었죠. 프로듀스 101 사건은 K-POP 2세대 문제점의 집대성입니다. 방송과 소속사가 짜고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돈을 번 겁니다. 어쨌든 프로듀스 101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성공을 했다고 멘탈이나 악플 관리를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고 더 이상 나올 게 없고 멘탈이 흔들린다 싶으면 그냥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버려진 사람과 꿈과 희망이 짓밟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대형 3사도 아이돌을 키워내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빅히트가 정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린 친구들의 꿈과 희망을 원료 삼아서 화려한 불꽃만 한번 피운 뒤에 사그라들면 버리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많은 연예인과 연습생들이 몸소 아픈 경험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선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차별적인 악플 사라져야겠죠.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불가능하다면 그걸 감내해야 할 당사자를 더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세대의 방식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복스가 분석했던 방탄소년단의 6가지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쓴다. 두 번째, 그들의 가사는 사회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10대들이 경험하는 여러 압력을 묘사하고 있다. 세 번째,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스스로 관리한다. 네 번째, 그들은 소위 말하는 노예 계약을 하지 않았고 다른 아이돌에게는 있었던 규제나 엄격한 제한이 없었다. 다섯 번째, 그들은 싱글 앨범보다는 하나의 앨범을 마케팅하는 데 집중한다. 여섯 번째, 그들은 항상 멋진 모습, 세련된 모습만 대중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불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더 이상 슬픈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